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한성교 한국당 대표 간의 갈등설, 한성교가 황교안을 배신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시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이미 한국당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것을 대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추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래한국당의 최고위원회가 번복을 하면, 취소로 하면 공관위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명단을 새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성교 대표와 그리고 미래통합당 출신의 최고위원들, 조은현 사무총장을 포함한 이 지도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해서 최고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끌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거나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6가지의 문제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당선권 17번 안에 들어가 있는 명단 중에는 일반 유권자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5번에 임명된 31세의 변호사, 그런데 31세의 여성 변호사가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납득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됐으면 그 영역에서 열심히 본인과 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파 정당 내에는 변호사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1세의 청년에게 이렇게 쉽게 그저 금배지를 안겨주는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예를 들면 지역구 공천을 줘서 상대당의 후보와 겨루게 하는 그런 시험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비례대표에서 그저 선뜻 31세의 청년에게 금배지를 달아주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건 일종의 어떤 사회의 가치, 도덕 기준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기업체의 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 또는 2명, 그리고 이제 여성 벤처 기업인 1명, 이렇게 기업인 또는 기업의 임원 출신이 3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3명까지 이렇게 필요한 일인가? 한 사람은 홍보회사의 임원, 한 사람은 이 바이오 관련 기업의 또는 임원, 한 사람은 여성 벤처 창업인 협회 이런 관련 지도부 이런 사람인데 어떤 기업가 중에서 혁혁한 어떤 성취의 경력이 있어서 그것을 그 전문 분야에서 이룬 중요한 업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가 국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한국의 산업계라든가 또는 비즈니스, 창업 이런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1명, 많아야 2명. 왜냐 경쟁률이 치열한 자리에 이 사회에 많은 필요한 인재들을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과연 한성교 대표의 사천은 없는 것인가? 17번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인물을 제외하고 이 당선권 바깥으로 배정이 된 미래통합당의 이른바 영입인재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렇지 않고 경쟁력이 없는 인물들이 당선권 안에 배치됐다면 이것은 혹시 한성교 대표의 사천이 개입된 것은 아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선권 밖에 배정이 된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윤주경 전 관장은 대단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왜냐?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좌파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우파 인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을 임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잘라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의 국장을 이 지방의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에 보내서 압박을 하고 청와대의 뜻이 다른 걸 암시하고 뭐 이런 식의 커다란 파장을 일으켜서 제가 당시에 몇 차례 동영상을 통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무도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좌파적 사고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윤주경 관장이다. 자, 그렇다면 이 윤주경 전 관장을 당선권 안에 포진시킴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저희 독립 관련 단체들을 좌파 인물로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이 3.1절이라든가 8.15 이런 광복절을 완전히 이 좌파의 색채가 무심 풍기는 이승만 대통령은 무시하고 김구 선생 위주로만 치르는 또는 김원봉 같은 좌파 이런 이 친북 인물을 유공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런 정책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반대 비판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인물이다. 자, 다섯 번째, 같은 탈북자 중에서 태영호를 강남갑에 무리하게 공천을 하는 바람에 더 일찍 영입을 했던 꽃제비 출신의 기차 사고로 다리를 잃고 목발을 짚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국정연설에서 방청객에 있던 이 사람을 가리켰고 이 지성호가 목발을 들어 올리면서 전 세계에 어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인물, 탈북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단체 나우를 운영하고 있는 인물. 이 지성호는 훨씬 더 일찍 임명이 됐고 태영호에 비하면 태영호는 북한의 노동당 체제에서 오랜 세월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던 북한 체제의 고위직 출신입니다. 반면 지성호는 북한 체제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은 인물의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태영호 때문에 탈북자 티오를 태영호가 잠식을 하는 바람에 지성호는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배치되지 못하고 아예 40번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동안 20여 명의 영입 인재들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배정 배려를 위해서 보냈는데 극소수만 배려가 됐다. 거의 대부분이 당선권 밖으로 밀렸다라고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어떤 영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총선 때 외부의 인사를 영입할 때는 어떤 국민이 봤을 때 감동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걸 총선에서 상대당과 견주어서 경쟁력을 갖춘 인물들을 제한적으로 엄선해서 그렇게 영입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20여 명을 무조건 잔뜩 영입해 놓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땅한 자리를 줄 수 없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이 영입 정책도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공천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는데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